지구가 집인 사람들에게 고한다. 오늘도 라떼를 찾는다면 내일 항해는 없다. 지구인이 레벨업되는 시간, 지구 인더 하우스. 생각 환경, 생활 환경, 신체 환경, 3 환경에 강력한 해독제를 제공하는 지구 인더 하우스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안녕. 뭔가 스튜디오가 환해진 게 네. 새로운 얼굴들이 좀 보이네요. 좋아요. 안녕하세요, 초아입니다. 네. 제가 1회 때 지구인으로 왔었잖아요. 네, 그쵸. 근데 그때 너무 많이 배우고 와가지고 또 오고 싶다는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빨리 뵐 줄 몰랐어요. 네, 그래서 제가 지구인 더 하우스의 초반장으로서 지구와 슬기롭게 살기 위한 방법에 대해서 낱낱이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수아 씨랑 함께 하면서 다 느끼셨겠지만 그 밝고 신선한 그 에너지 있잖아요. 네. 유쾌한 에너지가 네. 전 굉장히 인상 깊었는데 정말요? 다시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초반장으로서의 네. 활약 정말 기대해 보겠고요. 네. 또 새로운 한 분이 계세요. 안녕하세요. 모슈! 안녕하세요. 벨기에에서 온 환경 사랑하는 주련입니다. 네, 이번 주 생활환경 전담으로 줄프로님으로 함께 해주실 거잖아요. 네, 오늘은 제가 생활 환경 이제 전담 하는 사람으로서 열심히 한번 활약해보고 이 자리가 오늘 제가 앉을 수 있었다는 게 네네. 오늘 촬영 끝나고 인정받을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대됩니다. 자, 그럼 지구인 더 하우스를 찾아오신 오늘의 게스트 분을 소개해드려야 될 텐데요. 마음은 또 여리고 또 정도 많으신 분이세요. 근데 겉모습은 굉장히 힙한 원조 걸크러쉬 언니, 가수 황보 씨입니다. 네, 정말 오랜만인데 인사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너무 반갑고요. 저도 환경을 사랑합니다. 실천을 막 많이 하진 않지만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네. 어쨌든 알아주시고 초대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근데 제가 앞서서 힙한 언니라고 제가 소개를 해드렸는데 오늘도 정말 뭔가 남다른 힙한 패션으로 나와주셨어요. 아니 레트로 스타일로 좀 부탁하셔서 예전 입어봤어요. 뷰티풀! 이렇게 골덴. 골덴. 코드라고 하죠. 골덴이요? 아니 내 스타일이만. 너무 올드하다. 너무 올드하다. 우리 보는 걸로 알아듣겠어요. 추억에다가 골덴. 그래서 그냥 예전에는 이제 이런 버킷햇이라고 하잖아요. 하지만 옛날에는 번거지라고. 크롭탑이라고 하고 쫄티라고 했지만 요즘엔 용어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맞아요. 여기 네. 약간 립 색깔도 약간 맞아요. 90년대 맞아요. 지금 색깔로 이게 지금 배우고 다시 돌아온 거예요. 예전에 입술 밖으로 라인 그리는 게 있었어요. 맞아요. 겉을 조금 이렇게 도톰하게 하는 그게 있고 매트하게 다시 유행이 됐어요. 맞아요, 매트해줬죠. 네, 그러니까 30년은 지나 돌아오는구나. 30년. 근데 황보 씨가 오늘 이렇게 특별한 의상을 입고 오신 이유, 오늘의 주제와 뭔가 관련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지구와 지구인이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한 첫 번째 관문, 생각환경의 주제, 김프로님이 소개해 주시죠. 네, 생각환경 이번 시간에 저희가 고민해 볼 주제는요. X세대, X맨인가, 키맨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네. 지금 현재 네. 우리가 이 X세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봐야 되는 걸까요? 1990년대를 장악했던 X세대가 지금 현재 인구 규모 중에 가장 많은 세대입니다. 네. 반면 지구 환경에 가장 큰 생각과 실천의 변화가 필요한 세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X세대에 대한 깊고 다양한 생각을 한번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궁금한 게 네. 그 X세대 X의 의미가 뭔지 모르겠어요. 그거는 줄프로가 얘기하겠습니다. 갑자기 또 얘기하셔가지고 X란 이제 알파벳이 주로 뭐 좀 잘 모른다라고 할 때 쓰잖아요. 근데 그렇죠. 네. 이 X세대가 도대체 어떤 세대인지 좀 도무지 알 수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이 X란 단어가 붙였다고 네네. 하더라고요. 알 수가 없는 세대여서. 네, 알 수 없는 세대.
X세대. 올해 이제 1965년도에서 1980년도쯤에 태어난 지금 현재 40, 50대 정도? 그러니까 이 90년도에 청춘 한참 보냈던 그 세대를 뜻하는 겁니다. 네. 알 수 없다고 해서 X. X세대. 저는 사실 살짝 좀 친근한데요. 저처럼 친근하신 분들 지금 언뜻 봐도 지금 꽤 계세요. 나는 X세대다. 솔직하게 손 좀 들어보시죠. 저는 자신 있게 X세대. 네. X세대는 손 이렇게 안 들고 이렇게 드는 세대가 저요. 네. 오늘 반 이상의 X세대. 근데 아까 초원 씨가 골든에서 너무 좀 의심스러워. 신분 좀 확인해봐야 되는데. 제가 살짝 걸쳐있는 MG라서 저도 약간 거의 다 왔어요. 너무 친근감이 있어요. 네. 저랑 비슷하신 것 같아요. 네. 그럼 오늘 뭐 다 같이 그냥 X세대다 생각하고. 뭐 도무지 뭐 알 수 없으니까 우리가 뭐. 같이 안 보고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날이에요. 오늘 주제가 X세대인 만큼 오늘만큼은 라떼는 이랬어. 좀 허심탄회하게 솔직하게 한번 얘기 나눠볼까요? 일단은 그러니까 선배님이 오늘 입고 오신 스타일이 약간 요즘에는 크롭티라고 하는데 옛날에는 이렇게 배꼽티라고 했잖아요. 맞아요. 근데 요즘에 이런 배꼽티랑 또 막 통굽 부츠 막 이런 게 유행인 것 같아요. 저기 있다. 네, 화면에 나오네요. 야, 근데 멋있다. 요즘 사진 같다니까. 요즘 홍대 느낌의 약간. 맞아요. 요새 또 사진 색감도 이렇게 해서 일부러 찍잖아요. 맞아. 요즘에 이런 차 앞에서. 맞아. 어플을 쓰면 오히려 촌스러운 거라고 하더라고요. 네. 필름 카메라를 지금 사람들이 되게 많이 사요. 다시 유행이 돌아와서. 그리고 지금 입으셨던 게 아까 그 뭐 요즘은 하이웨스트 바지라고 하는데 네. 옛날에는 그냥 배바지라고 했는데 그렇죠. 그 맞아요? 맞아요. 여기 길이가 되게 골반 바지가 있고 이제 두 가지가 이제 긴 거. 유행이었는데. 맞아요. 진짜 유행이 돌고 돈다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때도 진짜 배꼽티는 못 입어봤어도 통굽은 한 명씩은 다 가지고 그렇죠. 있어요. 어디 좀 올라가야 이제 좀 자존감이 쓰는. 근데 요즘도 그렇잖아요. 저 요즘에 다시 샀어요. 통굽 부츠. 그렇죠, 맞아. 네, 너무 편하고 좋더라고요. 네, 아니 다리 근데 완전- 오늘 황보 씨가 배꼽티 입고 나오시는 거 보니까 역시 부러워요. 근데 이 배꼽티 입은 것 때문에 배꼽티 입은 것 때문에 재판을 받은 여성이 있다고 해요. 네? 재판이요? 네. 우리나라에. 우리나라 일이에요. 그 시대 때. 1994년도에 이 배꼽티를 입었다는 이유만으로 경범죄에 해당이 돼서 지금 생각하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인데 네. 그 당시에 1994년에는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물론 무죄 판결을 받았어요. 네, 무죄 판결을 받긴 했지만 정말 그 당시 사회적 통념이라던가 뭐 전통적인 가치관이 X세대를 좀 이해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X세대가 어떻게 보면 세상 이제 도전하면서 세상을 향해서 자기를 나타내기 위한 패션이 아니었을까. 우리가 그런 세대였던 거야. 네, 맞아요. 약간 좀 궁금한 게 왜 이 X세대가 약간 이제 그 통념은 반항하는 세대가 됐을까라고 제가 좀 특별한 이유가 있었는지 그거는 궁금해요. 제가 보기엔 이 시대적인 상황 때문이 아닌가 싶더라고요. 이 X세대가 청소년기를 보냈던 게 1980년대에서 90년대거든요. 네. 그때 대한민국이 그러면 무슨 일이 있었느냐. 1987년 6월에 대통령 직선제를 이끈 민주항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1988년에는 서울올림픽이 열리면서 그때 비로소 해외여행이 자유화가 되었습니다. 맞아. 그때 거야. 네. 그러면서 제가 보기에는 이제 세상의 넓은 것들을 그 X세대가 처음 보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때 사실은 10대였던 것 같은데 대한민국이 정치, 경제, 뭐 사회, 문화 할 것 없이 굉장히 혼란스러웠던 시기가 아니었나 싶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좀 격변의 시대였던 거죠. Can't touch this. 당시 우리가 추억해 보면 문화 대통령이었던 서태지와 아이. 뭐 말씀하셨던 진짜 너무 매력적인 오빠들부터 또 이런 걸그룹 되게 많았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X세대, 뭐 MZ세대로서 어떤 스타들한테 열광하셨었어요? 저는 보아 선배님 좋아했어요. 네. 한참 뒤죠. 제가 옛날 얘기 좀 하고 돌아올게요. 정말요? 기다려. 선배님 곡도 많이 봤죠. 이젠 끝이야. 나의 끝났잖아요. 그래서 끝났잖아요. 제목 따라가잖아요.
어떤 아우 저는 어떤 역시 오빠 서툴집 아이들. 아, 난 알아요 할 때. 네네. 그리고 뭐 발해를 꿈꾸며 뭐 집 나갔다 들어와라 뭐 이런 거. 근데 그때 약간 이제 최초로 이제 그런 뭐 아이돌 문화가 생기면서 또 그때가 팬 문화라는 것도 막 맞아요. 생겼잖아요. 사실 저희 누나가 그때 뉴 키즈 언더 블럭이라고 사실 지금 우리 마음에도 뭔가 아이돌 있잖아요. 저는 있거든요. 아, 그래요? 지금 열광하는 아이돌 없으세요? 다 좋아하는 그룹이라고 하면 또 BTS. BTS. 전 세계적으로 지금 맞아요. 이게 보면 저희 세대들 사실은 막 50대인데도 BTS 얘기만 나오면 뭐 여기저기 열광이 진짜 맞아요. 그냥 젊은 세대 저리 가라. 진짜 BTS는 나의 오빠. 죄송한데 아미인 거 그냥 쓰지 말아요. 그렇죠. 암이죠. 50대 암인 거죠. 그런 분들 되게 많아요. 근데 제 친구들 중에도 네. 수줍게 나 사실 암이야 고백하는 애들 되게 아, 그래요? 진짜 많아요. 제 친구들 중에. 야. 근데 얼마 전까지 조금 쑥스러웠지만 요새 전 세계적으로 인기니까 조금 더 당당해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또 주식을 하다 보니까 얼마 전에 빅히트, 그러니까 현 하이브 공모주 청약을 했잖아요. 네네. 근데 그게 경쟁률이 어마무시했거든요. 어마어마했어요. 아, 예. 네. 이게 아마 그 X세대의 내공이 투자까지 간 게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러고 보니까 이 돈을 좀 화끈하게 쓰는 게 유독 X세대가 많은 것 같기도 한데 어떻게 보면 X세대가 돈을 잘 쓰는 이유는 살아온 시대적인 이유도 좀 연관이 있는 것 같아요. 왜 1990년대는 그렇죠. 단군 이래로 경제적인 성장이 진짜 제일 활발하게 이루어지던 시기라고 해요. 그때 이제 청소년기를 보낸 X세대가 소비를 통해서 욕망을 표출하고 브랜드로 자신의 개성을 드러내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원조 자본주의 키즈였던 거죠. 그럼 원조 자본주의 키즈가 성장해서 지금의 이제 자본주의 어른이 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X세대가 인구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어마어마하거든요. 한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글쎄요. 점점 좀 노인이 많아지고 있으니까. 10대, 20대. 그렇죠. 10대, 20대, 30대, 그다음 이제 40대, 50대. 60대, 70대 세대를 X세대라고 하는데 한 20%? 20%? 40대가 15.9%라고 하고요. 50대가 16.6%. 그럼 합치면 30%거든요. 네, 합치면 32.5%나 되거든요. 그렇게 많다고? 네, 그러니까 이제 2030이나 6070보다 훨씬 많은 인구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뭐 자본주의 중심에 있기도 하고 이게 40대, 50대는 어떻게 보면 중간 세대잖아요. 그러니까 자식들도 이미 이제 중고등학생들 그리고 위엔 또 어른들 있고 근데 이제 본인들이 또 열심히 이제 사회 활동을 해서 아이들도 키워야 되다 보니까 그쵸. 뭔가 교육비도 많이 들어가고 생활비도 많이 들어가는데 또 집도 넓혀야 되는 어떤 사회적인 숙제도 가지고 있고 지출이 많죠. 맞아요. 지출이 네. 많은 그런 세대인 것 같아요. 네, 정말 이제 소비에서도 진짜 X세대의 영향력이 엄청 크거든요. 사실 이제 그렇죠. 뭐 새로운 문화 만드는 게 좀 MZ세대잖아요. 사실 새로운 거. 근데 그 문화를 장착하게 만드는 게 X세대라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이제 뭐 트렌드도 관심 있고 새로운 기술하거나 이런 것도 관심 있고 또 이제 아까 말했던 것처럼 또 자본도 경험했던 네. 세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약간 유일한 점이 있다면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동시에 사용할 수 있다는 그러네요. 거예요. 맞아요. 왜냐면 그 전 세대는 솔직히 온라인 조금 힘들고 그쵸. 네네. 그 다음에는 좀 오프라인도 안 되니까 이제 정말 약간 중간에 끼어서 다 잘 아는 거라고 합니다. 어린 친구들보다는 X세대들이 자본력이 좀 되잖아요. 그럼 현 시장에서 가장 파워가 센 소비 집단이 바로 X세대라는 건데 자 그렇다면 X세대의 소비 형태가 기성세대와 어떻게 다른지 너무 궁금합니다. 근데 제가 주로 이제 네. 여성분들 강연하면서 느껴지는 게 어떤 거냐면 옛날 엄마들은 남편 거 사고 애 거 샀거든요. 맞아요. 네, 그리고 본인은 이렇게 남은 거 먹고. 남은 거 먹고 뭐 생선도 보면 머리. 머리 제일 맛있는데 할머니 먹고 아니다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니다 그러니까 가족들 다 좋은 거 주고 어머님이 짜장면 싫다고 했어. 네 맞아요 그런 스타일. 그럼 맞아요. 그래서 나올 오래 가서. 근데 지금의 40, 50대들은 아니다 내 이름을 찾아야 되겠어 누구의 아내 누구의 엄마 말고 그냥 순수하게 나의 이름으로 찾아야 되겠어 그럼 나 뭘 좋아하지?
이러면서 그게 소비랑도 당연히 연결되는 것 같아요. 하여튼 저는 또 이제 생활 환경 전담하는 사람으로서 좀 얘기하고 싶은 게 있는데 또 이 녹색 지구 지키기 위해서 또 약간 또 X세대의 약간 소비 패턴이라거나 뭐 그런 것 좀 돌아볼 필요가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네. 왜냐면 한국은 이제 60년대 이후로 연간 평균 8% 전 세계적으로 없던 성장을 한국에서 했어요. 근데 성장하게 되면 뭐가 필요하냐? 자원을 소비해야죠. 근데 이제 맞아요. 그렇게 되면서 과도한 자원 소비, 과도한 폐기물 통해서 지금 환경에 대한 오염 엄청 크거든요. 이게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지금 약간 X세대랑 그리고 X세대보다 전 세대가 좀 책임이 크다라고 바라보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사실 우리가 이렇게 살면서 매일 소비를 하잖아요. 네. 근데 매일 소비를 하면서 환경을 오염시키지 않는다. 이거 좀 불가능한 일이 아닐까 싶기도 한데. 그렇죠. 뭐 그렇게 되지만 네. 다 할 수 없다고 아무것도 안 해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아, 그래서 요새 이제 그 미닝 아웃이라는 말 생겼어요. 미닝 아웃. 미닝아웃이 미닝. 줄임말인가? 미닝. 뭐 미닝 다들 아시죠? 뜻. 미닝. 그다음에 커밍 아웃. 벽창에서 나온다. 어. 그래서 이제 나는 요새 좀 더 의미 있는 소비를 하겠다. 그런 뜻으로 이제 미닝 아웃을 쓰는 건데. 있는 그래서 뭐 헛돈 쓰지 않겠다. 그렇죠. 뭐 같은 거 쓰더라도 좀 더 환경에 좋은 거 아니면 뭐 조금 더 뭐 쓰레기 배출 줄일 수 있는 것들이라거나 요새 진짜 뭐 ESG 하면서 진짜 막 그 제로 웨이스트 제품이라거나 이런 거 많이 나오고 요새 뭐 페트병에도 뭐 태그 안 떼고 맞아요. 나온 경우도 있고 나는 그래 다 할 수 없어도 그래도 노력은 하겠다라고 네. 하면서 하는 사람도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한때는 네. 이렇게 당당하고 소신 있었던 X세대가 이제 좀 40대, 50대가 되면서 뭔가 조금 위축되는 듯한 느낌이 들기도 하는데 40, 50대에 접어든 X세대들이 말 못할 고민이 슬슬 늘어가는 이유 뭐가 있을까요? 중간에 이 낀 세대로 어떤 게 있는 거 같냐면 위에 있는 세대한테는 당당하게 말을 못 하는 거예요. 자기 위에 60, 70, 80 세상 변하지 않고 맞네요. 그냥 가요. 그리고 이걸 견디고 살았는데 근데 요즘에 MZ세대라는 친구들은 지가 하고 싶은 말씀 좀 해. 아 맞죠. 해요. 해. 그러니까 이 중간에 낀 세대가 낀 세대네. 자기는 꼰대라는 말 듣고 싶지도 않고 근데 자기 위에 어른들에게는 그렇게 말할 수도 없고 그 위아래 압력이 엄청 받는 게 제가 보기엔 40, 50대 세대 같아요. 맞아요. 네. 그런 것 같다. 저도 일을 하면서 공감이 되는 게 왜 후배들이랑 같이 호흡을 맞출 때 제가 지나왔던 그 시간을 겪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눈에 보인단 말이에요. 해주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아. 맞아요. 근데 나는 니 때 이렇게 뭐 얘기를 시작하면 그 말 자체가 좀 그래. 나는 니 때 이런 게 그래서 이게 이런 게 너는 너무 나는 물어보지 나지 이렇게 않았는데 생각하고. 말하면 그렇죠. 되더라고요. 맞아. 꼰대의 길에 접어드는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누군가한테 좋은 말을 해주고 싶어도 어떻게 보면 내 생각을 강요하는 것 같으니까 참 조심스러운 건데 이런 꼰대 문화는 어떻게 한국에만 있는 건가요? 그렇다고 생각할 수가 있죠. 네네. 근데 이제 요새 또 영어권에서 이제 그 꼰대랑 비슷한 말이 신조어가 생겼어. 네. 그게 이제 OK 부머라는 말인데요. 부머? 이제 부머 세대, 베이비 부머. 세대 아시죠? 아, 네네. 이제 그게 언제 유행됐냐면 뉴질랜드의 국회의원에서 이제 여성 국회의원이 되게 젊으셨어요. 25세 정도 됐던 국회의원인데 기후 위기에 대해서 얘기하시다가 좀 나이 많으신 한 분이 갑자기 말 중간에 껴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 국회의원이 갑자기 OK 부머 이렇게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알았다고 꼰대 아저씨. Mr. Speaker, the average age of this 52nd Parliament is 49 years old. Okay, Boomer. Okay, Boomer. Current political institutions have proven themselves. 그래서 이게 이슈 되면서 막 노래도 만들어지고 엄청 유행되기 시작했어요. 시원한데요. 근데 외국이나 한국이나 얘기 들어보니까 뭔가 이제 꼰대가 되어가는 이 세대들이 설 자리가 점점 없어지는 게 아닌가. 맞죠. 근데 한때는 이렇게 시대를 호령하던 게 X세대 아닙니까? 근데 이렇게 이제는 후배 눈치 봐, 선배 눈치 봐, 또 이렇게 위축되는 마음. 이게 참 마음이 아픈데 이 마음을 이거 어떻게 피하게 돼. 그래서 제가 오늘 미니 특강을 준비했어요. 오늘 주제는 연골 세대여 그래 여기까지 잘 왔답니다.
제가 여성분들 주로 강연을 많이 하잖아요. 네. 이런 질문을 해요. 한국 남자랑 살아보니까 어떠냐. 나이가 먹으면서 어른이 되는 거 같냐, 애가 되는 거 같냐. 대부분 다 뭐라고 할까요? 애가 된다고 해요. 그렇죠. 그럼 성격이 좀 인자해지는 거 같냐, 잘 삐지는 거 같냐? 잘 삐지는 거 같아요. 맞아. 네. 그럼 삐지면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 같냐, 아니면 자기의 동굴로 들어가는 거 같냐? 그럼 자기의 동굴로 대부분 들어간대요. 그러면 어떻게 해주냐, 그 동굴로 들어간 사람을. 제일 많은 게 내비둔다예요. 그리고 이제 어떤 아주머니는 그 동굴 앞에 시멘트를 바른다. 나오지 못하게. 나오지 못하게. 그래야 벌을 잘 푼다. 근데 인간의 행동은 일종의 언어라고 봐야 되는데 내가 저 사람이 왜 저런 행동을 언어를 하지? 이게 이해가 안 되면, 소통이 안 되면 고통이 와서 결국 헤어지거든요. 네. 소통이 안 되면 고통이 와서. 네. 왜 저 X세대는 저렇게 말하고 저렇게 행동하지? 변하질 않네. 그러면 이제 상대하고 싶지 않거나 그냥 아예 관계를 끝내버리는 거죠. 이제 40대, 50대가 됐다는 건 20년 전후를 자기 분야에서 어떤 식으로든 치열하게 살았을 확률이 높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때 그러면서 두 가지가 생기는데 첫 번째는 성과를 내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성과를 내느라고 애썼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애쓴 게 슬픈 게 아니라 애씀을 인정받거나 칭찬받지 못하면 그때 좀 마음이 상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맞네요. 네. 그리고 또 뭐 자녀 세대도 엄마가 그렇게 해서 우리 다 이렇게 큰 거야. 이렇게 하면 되는데 엄마가 내가 뭘 그렇게 해줬다고 그래, 엄마? 진짜? 지금 아들. 우리 엄마가 막내 좋아서 보는 것 해가지고. 같아요. 아, 표정 진짜 저 이렇게 말해도 되는데 한 대만 할 말 있긴 다 하는. X를 아니에요. 귀여워. 말이 미운 게 아니라 표정도 너무 미워가지고. 맞아요. 연기도 하셔. 칭찬을 못 받으면 사람이 섭섭하고 삐지게 되는 것 같아요. 인정받고 싶은 마음 네. 있죠. 제가 보기엔 남자 세대들이 조금 더 잘 삐지는 게 여자는 여자끼리 칭찬을 많이 해주는 것 같아요. 그게 상대적으로 대한민국의 X세대 남자는 없어요. 뭐 자기야 나 이번에 임원 됐어. 그러면 내가 하라는 대로 하니까 됐지. 자기야 내 성격 알지. 자기는 내 말대로 해야 돼. 이제 이러면 내가 20년을 애써서 여기까지 왔는데 인정을 못 받네. 맞아. 그럼 잘 삐지죠. 그리고 이제 후배 세대도 별로 인정을 안 해요. 그렇죠. 이제 자꾸 꼰대라고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억울함이 제가 보기에 선배 세대와 후배 세대 사이에 연골 같은 역할을 사실 이 40, 50대가 했는데 이 연골이 인정도 못 받고 위로도 못 받는 거예요. 20년 동안 하려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모든 사람이 각 분야에서. 주부든 가수든 배우든 연기자든. 제가 뭐 40, 50대지만 그런 세대분들에게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당신들이 있었기 때문에 위하중과 밑에 이거를 잘 견뎌서 이 연골처럼 사람의 몸이 돌아가고 국가가 돌아가고 가정이 돌아가고 그렇게 된 것이다. 그런 말씀을 제가 대신 드리고 싶어요. 네. 너무 좋은 말. 너무 위로가 된다. 그래. 결혼 전에 들어서 다행이에요. 저는 진짜 가끔은 해줘야겠다. 지금까지 황보 씨와 함께 진짜 우리 사회의 중심이 되는 X세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집에 보내는 줄 알았네. 집에 보내는 줄 알았어. 저도 이제 가시는 건가? 가야 되나? 지금도 중요한 순간이 나왔습니다. 우리 지금 X세대에 대해서 이렇게 지금 유쾌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이 와중에 황보 씨의 일상이 궁금하죠. 궁금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바로 이제 지구인 스타 이제 황보 씨의 생활 환경 한번 지금 보러 갈 건데요. 과연 우리 황보 씨가 지구와 동행하면서 잘 살아오고 있는지 한번 검열해보는 시간 가시겠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오, 노래부터 힙하다. 힙해. 뭐야? 표범한 마리가 동물원에서 나왔네요. 와. 탈출했네요. 잡혀가는 애요. 탈출했네요. 그냥 길거리 지나가셔도 눈에 확 제가 띄겠어요. 뭐 하는 사업, 패션 사업이 있어요. 근데 그거 오늘 이제 샘플 확인하러 왔어요. 왜냐면 샘플이 제가 원하는 날에 절대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게 나왔다고 하면 그게 맞춰서 빨리 와야 되는 거예요. 너도 브랜드 하시는구나. 진짜. 너무 멋있다. 힙한 브랜드. 근데 그때 말한 게 원래는 여기서 20cm였잖아. 여기서 이제. 그러니까 이게 별거 아닌데 난 이렇게도 쓰고 싶고, 그지? 그냥 화이트 옷 입으면 이쪽이 더 어울릴 것이고. 모자까지도 디자인을 다 진짜. 거의 메인이 모자일걸요? 저는 모자를 너무 자주 써가지고 그냥 모자를 좋아해요. 그래서
그리고 뭐라 그럴까 좀 옷도 뭐 이것도 어렵긴 하지만 차라리 어떤 컬러와 뭐 옷보다는 조금 이렇게 고르는 그게 별로 많지 않으니까. 저 이렇게 디자인 하시는 거예요? 네, 제가 직접 다 디자인해요. 지금 하신 지 꽤 되셨나요? 이제 1년이 아직 안 됐어요. 1년이 아직 그러니까 안 제 이름을 걸고 한 거는 1년이 안 됐고 다른 건 좀 하고 오래됐고. 나갔는데 뭐해? 아니 나 가져왔어. 이게 뭐예요? 저는 텀블러가 있습니다. 우와. 이거 내가 하와이에서 산 거다. 다음에 저희 텀블러. 끝나고 가서 사올게. 텀블러. 무조건 크네. 그러고 가서 사오지. 아니면 이거와 어울리는 보내서 한번 프린트 해봐야겠네. 그죠? 본업도 있는데 스케줄 바쁠 텐데 끝나고 와도 그 열정이 아직 남아 있어요. 네, 이제 그런 것도 이제 많이 배우고 좀 더 패션 감각도 많이 배우려고 하고. 네. 갈게요. 아무튼. 하겠습니다. 갑자기 또 착한 모드. 더 하면 좋긴 하죠. 요즘 다음 스케줄이 또 있으니까. 다음은 어디로? 일을 하려면 건강해야 돼가지고 또 운동을 하러 가야 돼요. 운동하러 가시는구나. 테니스 왜 이렇게 멋있지 요새? 요즘에 힙합. 아직 잘 못 치는데 그냥 친구들이랑 진짜 명랑이에요. 진짜. 솔직히 런닝머신 자체가 조금 지루한 것 같아요. 1시간씩 뛰고 하는 게 그래서 조금 공놀이를 하는 게 조금 재미있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농구도 하고 배드민턴도 하거든요. 이렇게 차라리 게임을 하는 게 유산소도 좀 좋은 것 같아요. 하지만 프로야. 하지만 프로야. 뭘 해도 프로야. 와 근데 지금 약간 외국분 같아요 지금. 일도 바쁘지만 일만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운동 1시간 하고 와서 일하면 엄청 집중이 잘 돼요. 네, 안전하게 파이팅! 파이팅! 그래요? 날씨가 엄청 좋았어요, 저는. LA 같네요 선생님. 이렇게 운동도 동생들이랑 하시고 동생들이랑 노는 게 더 재밌어요. 아니, 내 또래 애들은 왜 운동을 안 할까요? 내 또래 체력이 저를 일단 못 따라오고 그리고 요즘 애들은 운동도 허투루 하지 않아요. 다 운동이 기본으로 깔려 있고 이러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항상 그 살아온 경험에 의한 어떤 조언들 많이 해주시는데 그 조언이 1시간, 2시간씩 될 때가 있을 뿐 아주 좋은 문화다. 혼대력이요? 되게 많아요. 되게 칼 같고 좀 이건 이렇게 해야 되고 이런 게 좀 있어요. 옛날에 좀 놀던 언니여가지고 그런 거. 또 어디 갔어요? 운동 끝나고 이제 밥 먹으러 갔고. 식사하러 가셨구나. 갑자기 탄수화물 안 먹다 먹잖아. 제가 감히 한번 고기 한번 구워도 될까요? 아니요, 늘 원래 내가 맨날 구워줬잖아. 네가 왜? 오늘은 고기 못 굽는다고 뭐라 하지 마세요. 저런 적이 없는데 얘가 장난치는 거 아니어서. 그래요? 그래서 내가 평상시에 그랬던 누나로 만드는 사실 소고기는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러니까 있으면 먹는데 삼겹살이 제일 맛있어요. 돼지고기가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그 예전에 누나 얘기했었냐? 약간 3년 정도 베지테리언으로 살았었다고? 알지? 전 알죠. 난 알지. 난 누나 실패할 줄 알았어. 말 같지 않은 좀 자꾸 하니까. 저런 얘기를 후배들이 하는 걸 보면 절대 꼰대가 아니에요. 난 그거 같아. 그쵸. 애들이 나도 잘 몰라. 친근하게. 근데 안 물어봤는데 설명하면 꼰대라 그랬고. 그러니까 말이 들여주면 꼰대인가? 아니 뭐 그런 거 아니야? 누나 꼰대는 아니고 이게 후배들한테 시키는 거. 좋은 방향으로 가게끔 하려고 얘기를 해주는 거지. 도움 됐어? 그 얘기가 자꾸 길어져서 그게 문제인데. 도움 됐어? 나 이런 거 못 참아. 와 지금 운동 끝나고 저렇게 고기 먹으면 너무 맛있겠다. 운동 안 해도 맛있지 뭐. 아니야 우리 해외에서 사랑이야. 와. n분의 1이에요, n분의 1. 그래요? 보통. 다 하시는 거 아니세요? 오늘 동생들이랑 드신다고 다 계산까지 해. 네. 그냥 다음 주에 다 촬영할 거예요. 이 정도 나왔네요. 아니 이게 뭐가 내년 먹은 거 치고 많이 나온 것 같아. 그죠? 와.
역시 기대한 것처럼 힙한 언니 덕분에 일상도 뭔가 힙하시네요. 힙해. X세대가 아니라 MZ세대라고 하셔도 되겠어요. 후배들이랑 너무 스스럼 없이 잘 어울리시고. 네, 요자 붙이고 편하게 하는 게 좋아요. 네. 아니면 요자 붙이지 말고 막대도 되고. 아, 저는 근데 되게 재밌게 봤는데 혹시 줄프로님 저희가 눈치채지 못한 뭔가 문제점이 있나요? 아, 혹시 너무 티났나요, 제 얼굴에? 네. 아니, 뭐, 문제 많지 않아서 일단 칭찬 드리고 싶어요. 네. 왜냐면, 아까 텀블러 네. 이제 쓰는 거 봤는데, 기상에서도 계속 사용하시는 거죠? 근데 운동 이제 헬스장 갈 때는 이제 갖고 가죠. 왜냐면 계속 종이컵을 써야 되니까 갖고 다니죠. 와, 맞아요. 생각하시는구나, 다. 에이, 근데 여기서 제가, 여러분 좀 놀라울 점 하나 제가 말하고 싶은데, 줄프로에서 딱 걸렸어. 첫 번째 한번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사실 텀블러라는 게 굉장히 환경에 좋다라고 생각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안 좋을 수도 있다는 것이 알고 진짜요? 안 좋을 수도 있다는 것이 알고 있어요. 이게 사람들이 생각이 이해일 텐데 텀블러 만들 때 똑같이 공장에서 만들어야겠죠. 어떤 재료 써야 될 때고. 그런데 이제 텀블러 하나 아무래도 오래 쓰려고 만들다 보니까 더 많은 자원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일반 종이컵보다 24배 그리고 플라스틱 컵보다 13배 정도의 그 이산화탄소 더 많이 배출이 된다고 생각되는 거예요. 그래서 텀블러 쓴다고 해서 환경 위한 일이 아니고 텀블러를 오래 쓰는 것이 환경을 위한 일이다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거든요. 플렉터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으면 안 된다. 충격적인 게 환경을 생각해서 구입한 텀블러가 어쨌든 그 만드는 과정에서 훨씬 더 환경을 오염시킨다는 건데 이거 안 살 수도 없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사용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했던 것처럼 많이 써야 된다. 네, 맞습니다. 아까 봤던 것처럼 이제 플라스틱으로 쓰였죠. 주로 이제 PP 재질로 만든 것일 텐데 PP 재질 같은 경우는 50번 정도 써야 그러면 이제 중립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 스테인리스 재질로 만들어진 저도 이제 오늘 들고 왔던 이제 텀블러가 스테인리스는 좀 더 오래 써야 돼요. 이거는 한 220번 이상 써야 중립된다고 합니다. 와, 진짜 1년 내내 써야 되네요. 그렇죠. 오래 써야겠다. 근데 이건 정말 뭐 더 튼튼하기 때문에 좀 더 오래 쓸 수도 있긴 하지만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거 재사용. 왜냐면 이제 지구에 제일 좋은 제품이 뭘까요? 만들어지지 않은 제품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개 만드는 것보다 한 번 만들어서 오래 쓰는 게 좀 더 생활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일단 너무 칭찬드려요. 이제 그렇게 또 500번 이상 썼다고 하니까. 이제 여행 가면 안 사야지. 네, 근데 이것뿐만 아니라 제가 좀 다른 점도 하나 짚어봐도 맞네요, 뭐가. 아니, 하나만 제가 짧게. 그럼요. 환경을 위한 거니까 빨리 알려주셔야죠. 여러분 혹시 예상한 거는 없으시죠? 아, 전혀 많이 먹은 거 말고는 아까 계산할 때 뭔가 신호가 들어왔어. 그게 신용카드인가요? 뭐예요? 네, 맞습니다. 요새 종이 영수증이 많이 문제되고 있어요. 1년에 과연 우리가 종이 영수증 몇 개 정도 쓸지라고 한번 여러분들에게 물고 싶어요. 와, 한 번도 생각 못 해봤는데. 그러니까 그럼 모든 대한민국 국민을 대상으로 할 때 5천만 명인데 우리나라 사람이. 많은 개 이상은 되겠죠. 자, 무려 128억 개라고 합니다.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우리나라 한 해에 대한민국에서 한 해 동안 발급된 영수증이 물만 계산하면 나오겠다. 네, 대한민국에서 한 해에 사용되는 모든 영수증 수가 128억 개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또 놀라운 게 또 이 종이잖아요. 종이 만들려면 어떻게 해요? 나무를 베야죠. 그래서 한 해에 이 영수증도 만들기 위해서 12만 그루 정도 벤다고 하고 12만. 그로 인해 생긴 이산화탄소 정도 2만 2,000톤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양인 거죠. 그래서 제발 영수증 좀 안 줬으면 맞아요. 그래요. 저도 예전에 뉴스를 본 적이 있거든요. 그 종이 자체가 건강에 좋지 않다는 얘기도 알고 있었고 그냥 어쨌든 또 가게를 운영해봤잖아요. 네네네네. 쓸데없이 그냥 뽑는 것도 버리는 거를 이유 없이 뽑는 것도 조금 불필요하다 생각은 알고는 있었어요. 근데 그냥 영수증 드릴까요? 그럼 이미 뽑으셨으니까 받는 게 또 예의 같고 그렇지, 맞아. 약간 그럴 때 있었던 것 같아요. 저희는 맞아. 단체로 놀았을 때는 이제 정산하기 위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하는 확인증도 필요하다 보니까 이렇게 받아서 막 사진 찍어서 올리고. 네, 생각 없이 뽑았던 것 같아요. 영수증이 왜 안 좋은 겁니까? 그 단순히 그 이유인가요? 왜 아니면 건강에 왜 안 좋은 거예요?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아, 이게
왜요? 이 종이 영수증 만들 때 사용하는 이 종이 감열제라고 하거든요. 네. 이 발색 촉매제로 사용되는 물질이 비스페놀 A라고 하는 화학물질이에요. 네. 근데 이 물질이 우리 신체에 들어가면 환경 호르몬과 같은 역할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몸 안에 있는 또 이 호르몬 분비를 막 교란시키기도 하고요. 실제로도 이런 물질 때문에 뭐 자폐증, 이 아이가 또 출산을 한다거나 또 뿐만 아니라 뭐 불임이 된다거나 또는 뭐 갑상선, 암까지 뭐 발생 위험이 높아진다거나 굉장히 다양하게 신체에 나쁜 영향을 많이 끼치거든요. 좋은 소식 하나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올해부터 이제 정부에서 전자화, 영수증 전자화하자는 그런 이제 운동 같은 거 지금 그런 다양한 많이 하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이제 그 시민들 참여 높이기 위해서 탄소 중립 실천 포인트제라는 거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현금 카드나 뭐 포인트처럼 이 돌려받을 수 있는 그 전자 영수증 했을 때 돈을 버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었던 거예요. 전자 영수증 개당 이제 100원 정도 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요? 작은 금액 아니에요. 와, 우리가 세금 낼 때 뭐 만약에 뭐 이메일로 받으시면 좀 깎아주잖아요. 그쵸. 그런 원리구나. 오늘 가입해야겠네요. 중립 실전 포인트. 가입을 하거나 아니면 이걸 아직 활용하지 않는 이제 가게에는 이제 영수증 필요 없습니다라고 이제 말을 하던지 점점 없어지는 세상이 되겠네요. 그럼. 이 황부님이 어떻게 이렇게 또 짧은 시간 안에 또 저보다 지금 더 프로가 되신 것 같은데요. 와우. 이렇게 흡수하는 꼰대가 있어요. 이렇게 바로바로. 엑셀런트. 오케이. 정말 건강해 보이는데 바로 암입니다. 근력 이런 것들이 무슨 관계가 있을까? 한 2명 중에 1명이 이제 부족. 저희 어머니가 좀 걱정이 되거든요. 황보 씨를 비롯해서 지구인의 신체 환경을 변화시킬 그것은 바로 자, 이제 피해갈 수 없는 시간이 드디어 왔습니다. 지구와 지구인이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한 마지막 관문이죠. 지구인 스타 황보 씨의 습관이 신체 환경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특별한 검사를 받고 오셨죠? 네, 받았습니다. 이 황보 씨의 몸에 이제 환경 오염 물질들이 얼마나 축적이 되어 있고 또 그것이 미래 질환 예측할 수 있도록 이 DNA를 뽑아서 돌려봤거든요. 네, 황보 씨 어떤 결과가 나올 것 같으세요? 일단은 저한테 만약에 어떤 증상이 나왔다. 더 조심해야 될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조심해야 될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더? 왜요? 아니 무슨 그런 저주를 퍼붓습니까? 이 정도로 나는 관리를 잘하는 사람이다. 나쁘지 않다. 물론 사람이 저도 이제 나이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의 증상이 없을 수는 없겠죠. 내가 이 정도면 귀 기울여 드려라 라고 전달하고 싶을 정도예요. 와, 더 기대됩니다. 네. 그럼 최 프로님이 황보 씨의 미래 질환 결과 공개해 주시죠. 네, 공개하겠습니다. 이제 오늘도 함께 왔거든요. 진짜요? 네네, 실장님. 네. 저희 귀엽다. 실장님이에요. 나 누가 나오나 했는데. 네, 고생했어요. 지구인 황보 씨의 이 검사 결과 정말 건강해 보이는데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질환이 하나 있었거든요. 바로 갑상선암입니다. 갑상선암입니다. 목 쪽인가요? 네, 여기 있죠, 갑상선이. 그리고 또 하나가 있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었어요. 바로 대장암과 위암이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좀 많이. 맞아요. 네, 맞아요. 그게 아무래도 민족이 잘 걸리는 그런 질환들도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했는데. 그래서 유전적인 요인은 사실 45등, 그러니까 중간 정도의 위험이고 지금 생활 굉장히 건강하게 잘 하고 있기 때문에 환경적인 요인은 90등.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는데 만약에 이 유지를 하고 있는 걸 무너뜨린다면 그 위험이 3등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라고 예측을 했어요. 학교 다닐 때 그렇게 1등 하고 싶었는데 정말 하고 싶지 않네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정말 잘해서 점수가 아주 낮지만 그만큼 잘 하고 있는 거죠. 이 잘하는 걸 이렇게 쭉 유지해야지 순간 손을 놓는 순간 3등까지 올라갈 수 있는 굉장히 이제 위험한 순간일 중요하구나. 가서 한 번씩 피 좀 뽑아봐요. 네, 그럼 지구의 스타 황보 씨가 가장 중점적으로 짚어봐야 할 질환은 뭘까요? 네, 지금 말씀드린 게 뭐 갑상선암이라던가 대장암 이런 것들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은 이제 가장 걱정되는 질환은 근감소증과 당뇨입니다. 근감소증과 당뇨입니다. 아니 잠깐만요. 근감소증. 근력과 관계 있는 거. 운동을 그렇게 많이 하는데. 아니 김프로님일지 몰라도 아까 우리 봤잖아요. 운동 그렇게 열심히 하고 계시는 우리 황보 너무 해서 달았나? 아니에요. 사실 달 감소증은 굉장히 관리를 잘해야 되는 질환입니다. 왜냐하면 뭐 근육 없으면 날씬하고 좋겠네 이런 차원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몸에는 이 겉근육이 아니라 정말 이 안에 중요한 근육들이 있고요. 대장암 관리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대장암, 위암, 갑상선암을 관리하기 위해서라도 근력 정말 관리를 잘하셔야 돼요. 그러면 도대체 대장암, 뭐 근력 이런 것들이 무슨 관계가 있을까? 네, 좀 궁금하실 텐데요. 사실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뭐 뛰고 달리고 할 때 사용하는 근육뿐만 아니라 우리 몸 안에 근육이 없으면 당장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장기들이 대부분이에요. 심장. 네, 맞아요. 심장. 그치. 심장은 이제 엄마 뱃속에서 아기가 만들어질 때 처음 생기는 장기이면서부터 그때부터 뛰어서 죽기 직전까지 한 번도 쉬지 않죠. 쉬면 안 되는 장기잖아요. 그러니까 심장은 그냥 아예 근육 덩어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심장 근육이 약하면 그냥 돌연사의 위험이 있을 수밖에 없고 폐도 마찬가지예요. 폐 자체는 근육 덩어리는 아니지만 폐 주변에 싸고 있는 근육들이 건강해야 이게 폐가 잘 움직여서 음식을 드시다가도 음식이 식도가 아니라 기도로 넘어가 버리거든요. 그러면은 젊은 사람들은 살에 걸려서 캣캣 뱉어내면 되는데 이 뱉어내는 힘이 근육이 하는 거예요. 근데 어른들은 이제 근력이 약하면 그냥 삼켜버리고 폐로 들어가고 이게 흡인성 폐렴을 일으킬 수도 있고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도 그러니까 숨 쉬는 것도 역시 근육이 필요하고 그거를 생존 근육이라고 합니다. 생존 근육. 네. 근육.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근육하면 이제 겉으로 보여지는 막 우람한 근육만 이두박근, 삼두박근 막 이런 것만 했죠. 숨 쉬는데도 근육이 필요한지는 몰랐네요. 맞아요. 생각도 못했던 부분이. 일단 얘기를 듣고 보니까 일단 저희 어머니가 좀 걱정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위암을 2번이나 수술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운동하기엔 또 많이 연로하시니까 또 근육을 키우기엔 좀 힘들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안 할 수도 없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맞아요. 어느 정도 적당한 운동을 해야 저희 어머니가 71세신데 어떻게 좋을지. 나이에 맞게 운동을 하셔야 돼요. 엄마 나이 이제 70이야. 엄마 좀 쉬어. 운동하지 마. 이러면 안 되고 그 나이에 맞게 근력 운동 꾸준히 하셔야 되고 근데 참 운동하기가 쉽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음식, 먹는 것도 중요하죠. 그래서 이 먹는 거 잘 챙기셔야 되는데 아마 아실 거예요. 근육을 키우려면 단백질. 맞아요. 단백질을 잘 챙겨야 됩니다. 이 근육의 재료가 되기도 하고요. 또 단백질 잘 섭취하면 근감소증을 예방하는 데도 도움이 되거든요. 그럼 이제 잘 먹어야 되는데 어떻게 잘 먹어야 되느냐. 하루 단백질 섭취 권장량이 있습니다. 체중 1kg에 1g의 단백질을 드시면 돼요. 그러면 그렇죠, 보통 그렇죠. 50kg인 사람은 50g을 먹으면 그렇죠. 됩니까? 자기 맞아요. 몸무게만큼. 네, 네. 그럼 저는 77g을 먹어요. 네, 그런데 이제 60대 이상에는 조금 더 단백질이 필요하거든요. 그럼 1kg당 1.2g을 더 드시면 돼요. 그럼 60kg이다. 그러면 한 72g 정도. 제가 조금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순수 단백질의 양을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고기 덩어리 60g이 아니라 이제 단백질 60g이라는 건 정말 단백질만. 그러면 이제 그게 등심으로는 한 2인분. 엄청 많다. 1인분을 하루마다 먹어야 돼요? 네. 그리고 두부로 치면 세모. 내가 한 번까지 먹어봤는데 세모는 어떠냐면 배 터지겠다. 그리고 달걀은 5개. 달걀 5개가 하루에. 그래서 이 국내 60세 이상의 이제 분들을 보면은 한 2명 중에 1명이 이제 단백질 섭취 부족으로 나타났다고 그래서 합니다. 1.2배를 먹어야 되니까. 맞아요. 근데 뭐 굳이 그렇게 많이 먹지 않고도 뭔가 셰프로님이
제시해 주실 게 있으시죠? 황보 씨를 비롯해서 지구인의 신체 환경을 변화시킬 그것은 바로 이겁니다. 뭐 우유 같기도 하고요. 콩국 그죠? 같아요, 콩국. 네, 걸쭉하니. 맛있는데 드셔보세요. 원샷도 되죠. 단백질 쉐이크 같다. 뭔가 걸쭉하니 포만감도 느껴지네요. 너무 음미하시는 거 아닌가요? 네, 여러분들이 지금 아주 맛있게 드시고 계시는데요. 이거의 정체는 바로 산양류 단백질입니다. 산양류 단백질. 그러면 산양이면은 산에 사는 양? 오, 네, 맞아요. 다들 아시겠지만, 네, 산에 사는 양 젖에서 추출한 단백질이에요. 소가 아니라 양. 네. 보통 이제 아기가 태어나면은 엄마의 이제 젖, 모유를 먹잖아요. 네. 근데 이 모유의 단백질의 이제 구조와 비슷합니다. 이 산양 단백질. 그래요? 네. 그리고 이 단백질 함량이 이제 모유에는 100g당 한 1.2g 정도 들어있거든요. 근데 이 산양류는 3.6g. 그러니까 한 3배 정도가 더 많이 들어있고요. 이 산양류가 이제 소화기관 발달이 잘 안 된 아가들에게도 좋거든요. 근데 이제 나이를 먹으면 아무래도 소화 능력이 좀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가들뿐만 아니라 어른들에게 좋은 단백질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보통 우유 이렇게 먹고 소화 안 된다는 분들 있잖아요. 네, 근데 맞아요. 산양류가 조금 보통 우유에 비해서 소화가 잘 되는 그 이유가 있나요? 그러게요. 네. 이제 우유를 마시면 간혹 배도 아프다, 뭐 설사하다 이게 이제 유당 불내증 때문에 그렇잖아요. 우유에 들어있는 성분 때문인데 이게 우유 속에 알파 S1 카제인이라고 하는 성분이 있어서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알파 S1 카제인이 이제 소화 요소에 의해서 소화가 잘 안 돼요. 그리고 이제 덩어리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배도 아프고 뭐 설사도 나고 이런데 이게 이제 우유 1리터에는 알파 S1 카제인이 한 10에서 15g 들어있는데요. 산양류에는 이제 그것보다 적게 들어있어요. 0.9에서 한 7g 정도.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소화가 우유보다는 좀 더 잘 된다고 할 수 있겠네요. 신기하다. 네. 근데 맞아요. 이제 산양류나 뭐 우유나 다 동물에게서 나오는 건데 뭐 그 성분도 다르고 소화력도 차이가 난다는 게 그게 좀 신기하네요. 네. 하나 더 말씀드려야 되는데 이제 베타카제인이라는 게 또 있거든요. 그러니까 알파-S1 카제인은 산양류가 적어서 소화가 잘 되는데 또 베타카제인은 많아서 산양류가 또 소화가 더 잘 돼요. 그러니까 너무 어렵잖아요. 그냥 소화가 더 잘 기억할 필요 없어. 실제로 이 산양류에 이제 우유에 들어있는 베타카제인 비율을 봤더니 이 우유에는 36% 들어있었는데 산양류에는 62.8%. 그러니까 소화가 잘 되는 카제인. 그게 더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또 소화가 더 잘 되는 데 도움이 됐다고 합니다. 그냥 한마디로 소화가 잘 되는 고단백 식품이라는 거네요. 맞아요. 그렇죠. 딱 정리를 해주셨네요. 네. 부럽다. 알파, 베타. 선생님 여성분들이 보면 말입니다. 그 지방 우유도 그냥 뭐 지방 따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저지방이다, 맞아요. 무지방이다. 네. 그 산양류에도 뭐 무지방, 저지방 이런 게 있습니까? 지방이 많으면 안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뭔가 건강 뭐 이러면은 지방이 적어야 될 것 같은데 이 산양류에는 지방산이 우유보다 더 많아요. 그래요? 네, 한 2배 더 많이 들어요. 오, 이거는 또 2배야. 와, 네. 두 저는 배나 뭐 정확히 말씀드립니다. 많으면 단백질 더 나 지금 많이 먹으려다가 먹거든. 그러니까 뱃살만 더 늘어나는 거 아니에요? 이거 불안한데. 네. 특히 이 산양류에 들어있는 지방산은 건강한 지방산이에요. 그래요? 보통 중쇄 지방산이라고 중세 지방산? 중세 뭐 중세 시대에 들어가니까 그 얘기 나올 줄 알았어요. 처음이네요. 중세. 이게 중간 사슬 지방산. 중간 네, 사슬 요렇게 지방산. 이게 고분자다 보니까 이제 고리고리 해가지고 덩어리가 지어져 있는데 보통 지방산보다는 덩어리가 작다. 그래서 우리 몸에 들어오면 이게 다 에너지로 사용되고 축적되어서 쌓이지 않는 지방산이란 뜻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더 이 지방을 태우고 에너지를 더 잘 만드는 지방이고 더 좋은 거는 또 이 나쁜 콜레스테롤 있잖아요. 이건 진짜 나쁜 지방인데 그거를 줄여주는 역할도 해요. 좋은 지방이네. 네, 좋은 지방이죠. 체지방으로 안 쌓이는 지방산인 거예요. 네.
그럼 그거에 대한 연구 결과도 그럼 따로 있으신 거예요? 준비를 했습니다. 이게 동물 실험에 따르면 산양류 요구르트를 30일간 섭취하게 했더니 총 콜레스테롤 수치가 감소했다고. 와. 뭐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또 공액 리놀레산이라고 네? 하는 공액 리놀레산이라고 네? 하는 어휴. 이럴 거면 시험 보고요. 근데 이 공액 리놀레산 이 성분이 식약처에서도 인정한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주는 그런 성분이에요. 와, 신기하다. 네, 그럼 산양류 단백질을 섭취했을 때 당뇨에 도움이 될까요? 안 될까요? 될까요? 됩니다. 네. 이 한 연구에 따르면 이제 비만한 동물에게 16주간 산양류를 공급을 했는데 뭐 공복 혈당이나 혈청 인슐린 수치도 감소를 했다고 하고요. 근데 왠지 인슐린 수치가 감소했다. 이거 좋은 건가? 좀 헷갈리시잖아요. 네. 근데 이제 혈당이 낮아졌으니까 그만큼 사용할 인슐린이 필요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혈당이 낮아졌고 거기에 사용된 인슐린도 줄어들었고 그래서 이제 당뇨에 도움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와, 너무 신기하다. 근데 이렇게 좋은 점을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산양류가 뭔가 산양류 단백질을 먹을 때 주의해야 될 점도 있을까요? 그렇죠. 부작용이다. 사실은 이제 단백질이니까 크게 부작용은 없고요. 또 너무 많이 드시면 안 돼요. 아까 하루 권장량 단백질 얘기해 드렸잖아요. 네네. 하루의 양도 좀 이렇게 소분해서 끼니마다 드시는 것도 좋고. 네. 그리고 60세 이상이라면 아까 단백질 조금 더 챙겨 드시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신장 질환이 있는 분들은 이제 단백질을 섭취를 했을 때 조금 신장에 무리가 갈 수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꼭 전문의와 상의를 하시고 드시는 게 좋습니다. 15g씩 나눠 먹어야겠네. 마지막으로 이제 식약처에서 기능성을 인정받았는지 이제 확인하고 드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지구인 스타 황보 씨와 함께 X세대 이야기부터 환경을 생각해서 바꿔나가야 할 생활 습관, 그리고 단백질로 건강해질 우리의 신체 환경까지 이 3 환경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황보 씨 함께 보시니까 어떠셨어요? 저는 일단 너무너무 즐거웠고요. 네. 그리고 저에 대해서 알아가는 시간이었고, 그리고 모두가 이렇게 유익한 채널이라는 게 그쵸. 너무너무 좋아요. 요즘에는 유익한 프로긴 하지만 좀 뭐랄까, 아까 말 그대로 겉근육 느낌의 프로가 많거든요. 약간 안근육. 우리 오늘 중세 뭔지 아시죠? 생존 근육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네, 생존 근육이 중세 이것까지 그런 정말 안까지 이렇게 건강한 프로인 느낌이 들어서 너무너무 좋은 시간을 보내고 가는 것 같아요. 네, 저희도 오늘 황보 씨와 함께 너무 유쾌하고 즐거웠습니다. 네. 오늘도 라떼를 찾는다면 내일의 항해는 없다. 지구인이 레벨업 되는 시간, 지구 인 더 하우스.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유명한 사람들의 루틴 따라가기. 그분들과 저의 공통점을 하나. 어떤 거요? 일단 두 분은 안 돼요. 며칠을 못 가요. 작심삼일. 맞아. 입금 전과 후가 다르다. 하나당 미세 플라스틱이 116억, 나노 플라스틱이 31억 개가 있다고 합니다. 와, 문제가 심각하다. 제가 왜 안 늙었나 했더니 방문들. 누나 감사해요. 여기 너무 좋은 프로예요. 스마일 이즈 굿! 채널 A